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완전히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부모님의 까지 팔아서 거봐, 그런다고. 안녕하세요.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 지식 청소년 디지털 안전교육 콘텐츠 MC 도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윤영입니다. MC2. 저희 지난번에 그 괴롭힘 편에서 학교 전담 경찰관 SPO 분이 나오셨잖아요. 경기 남부경찰청 소속 SPO 문덕주 경사라고 합니다. 스쿨 폴리스 오피서. 이거 약자. 학교 전담 경찰관을 SPO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또 새로운 SPO 분이 나오셨는데 SPO계의 권희룡이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SPO계의 레전드, SPO계의 시조새. 진짜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찰청 동작경찰서 SPO 팀장 이백형 경감입니다. 반갑습니다. SPO를 하신 지가 몇 년이 되신 거죠? 네, 경찰 경력은 25년 정도 됐는데 형사과 강력팀에서 한 5년 정도 근무하고 그리고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으로 10년 정도 이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럼 SPO 하기 전에는 강력계 형사였던 거예요? 네. 제가 2010년도에 또 전국 수배자 검거 1위도 했었고 나름대로 뭐 그럼 SPO랑 강력계 형사 어떤 게 더 힘들어요? 진짜 힘들지, 뭐가 힘들어요? 제가 강력반 형사 할 때는 이제 범인들이 주말에도 뭐 밤에도 많이 움직이니까 근무하는 게 좀 힘들고 SPO를 할 때는 제가 선도했던 아이들이 잘 이렇게 선도가 됐다가 하루아침에 이제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좀 마음이 아픕니다. 예. 오늘 이야기에 또 큰 도움을 주실 전문가분 한 분 모셨습니다. 카이스트 뇌인지 과학과 송민령 박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에서 도파민과 광화학습 연구하고 있는 송민영이라고 합니다. 네. 도파민. 듣기만 해도 벌써 도파민이 막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쉽게 나와요? 취약합니다. 첫 주제 나왔습니다. 요즘 도박계 큰손 청소년. 이 청소년들 도박하는 건 알았지만 큰 손이라고 할 것까지가 되나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제 후배도 네. 도박이 청소년 범죄 중에서 제일 심각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현직에 있는 경찰관들이. 초중고등학교 학생 10명 중에 4명 도박 경험이 있다고 하니까.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어떤 그런 특정된 아이들이 일탈을 했다면 지금은 공부 잘하는 아이들도 일반적인 아이들도 이제 사이버 도박에 이제 접촉이 잘 되니까 다른 범죄처럼 뭐 몰래 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돈을 땄다 뭐 이렇게 또 뭐 컨디션이 좋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거의 뭐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사이버 도박을 하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상이네요. 일상이 된 거네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아이들이 도박에 이제 빠지면 쉽게 헤어나지 못하는 게 또 이번 특징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선도했던 친구 중에는 너무 심해서 이제 정신병원에 제가 또 입원까지 했던 친구가 2명 정도가 있어요. 중독 치료. 네네네. 그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정신병원에서도 가면 이렇게 단절된 생활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와중에서도 커피 믹스 이 통에 100개가 있잖아요. 그걸 꺼내서 이제 서로 이제 도박으로 이제 걸고 진짜 중독이네. 커피 믹스가 이좀 칠인 거예요?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바꿔서 중독이 되면 그렇게 무섭다는 것을 저도 이제 애들을 사이버 도박을 선도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저 그게 궁금해요. 그럼 그게 얼마 정도의 판돈을 가지고 하는 건지 규모가 나가면 뭐 100만 원, 뭐 1000만 원 막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끼리 이제 규정을 정한다고 하더라고요. 점점 이제 배팅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부모님의 이제 명품 백까지 팔아서 이제 그걸 거봐, 그런다고. 강남에 사는 어머님이 저한테 전화도 왔었거든요. 백을 중고나라 같은 데 팔아서 뭐 했냐고 물어봤더니 사이버 도박하는데 사용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실제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조사를 해보니까요, 사이버 도박으로 인한 손실액은 10만 원 미만이 가장 많았는데요, 2천만 원 이상 잃었다고 쓴 애들을 보면 1억 3천만 원, 그리고 7,500만 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10만 원이 가장 많았다고 하는 건 10만 원으로 시작한 게 결국은 1억 3천, 1억 5천, 2억이 넘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청소년들이 그런 돈을 가지고 도박을 할 수가 있지? 이거를 누적되고 계속 돈을 잃게 돼 있잖아요. 도박은 무조건 돈을 잃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빚이 늘어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엄마 물건 팔고 범죄까지 저지르게 되는. 그리고 막 이자 늘어나고. 그냥. 옥수수 앗아가는 죽음의 게임? 금전적 피해가 아니라 목숨을 잃기도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2023년도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고등학교 1학년 학생 A군이 이제 사이버 도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도박에 대한 재미도 느끼고 돈이 필요하고 하니까 돈을 가까운 친구한테 빌리다가 나중에는 이제 사채까지 이제 쓰거나 아니면은 이제 선배들, 일진 선배들한테 돈까지 빌려서 계속 이제 선배들의 협박과 또 못 갚으면 자꾸 이자도 늘어나고 점점 이제 압박이 더 많이 밀려오니까 이제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친구가 발생했던 거죠. 예. 부모님이 A군의 도박 중독 사실을 알게 되고 한국 도박 치유 예방원이라는 이제 그런 네. 데다가 이제 신청도 해서 중독 그런 걸 받기로 했는데도 바로 뭐 신청한다고 바로 또 교육을 받는 게 아니니까 그런 와중에도 아이는 또 도박을 해서 조금이라도 갚으려고 하고 그런 와중에 이제 압박에 못 이겨서 목숨을 끊은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아유, 아깝다. 어쨌든 부모님이 인지를 하고 치료까지 하려고 했는데 네. 그런 선택을 해버린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런 친구들을 만나 보면 그 순간을 이제 그 친구들 거기에 빠져 있으니까 이제 헤어나지 못하는 거죠. 심리적으로 빚이 생기는 순간부터 지옥으로 바뀌는 네, 거지. 맞습니다. 지옥으로 바뀌는 거야. 돈을 빌려주는 이자들이 돈을 빌리는 청소년의 부모, 친구, 뭐 일가 친척 모두 다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돈을 안 갚으면 그걸로 막 협박 전화를 같이 보내요. 그러니까 이 본인으로서는 지금 어떤 사람한테 어떤 문자가 갈지도 모르는 거고 불안하겠구나. 불안이 아니라 뭐 완전한 지옥의 어떤 삶으로 빠져들게 되는 거죠. 뭐 어른들도 보이스피싱에 뭐 당하고 사실은 그 작은 거에도 흔들리는데 아이들은 더 심하게 심하게 더 그런 압박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방법을 또 모르잖아. 그쵸. 이걸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예, 있는. 어떻게든 잘 해결해 보려고 계속 사채를 썼겠죠. 돈을 빌리고 했겠죠. 너무 안타까운데요. 이 도박 중독이라는 게 진짜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도박은 행동이잖아요. 전통적으로 우리가 중독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마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박 같은 행동에 대한 중독은 여태까지 중독으로 인정이 안 됐습니다. 한 2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뭐 쇼핑 중독, 게임 중독, 뭐 도박 중독 말은 있었지만 중독으로 인정이 안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이제 행동 중독들도 약물 중독하고 굉장히 비슷한 뇌회로를 같이 사용한다. 대표적인 게 이제 도파민 회로 같은 거죠. 그걸 사용한다는 게 알려지면서 행동 중독도 중독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인정된다는 거는 좀 치료의 대상으로 본다는 거죠. 예, 인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중독이 정의 자체가 손해가 오는 거를 알면서도 만사져쳐놓고 이거를 하게 되는 그냥 의지만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보면 안 되고요. 치료의 관점을 같이 봐서 해야 됩니다. 그냥 다그치고 혼내기만 한다고 해서 이게 그냥 의지로 그냥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보니까 야, 너 왜 계속 그거 해? 막, 야, 그거 이런 게 아니라 예, 안 진짜 돼요. 제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도파민 중독 나왔네요. 존재하지 않는다? 네, 존재하지 않습니다. 잠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아까 뭐 도파민 중독 전문이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반갑습니다. 카이스트에서 도파민과 광화학습 연구하고 있는 송민영이라고 합니다. 도파민. 도파민은 신경계가 처음 만들어질 무렵부터 그때부터 있었거든요. 근데 이 도파민이 중독 같은 나쁜 걸 시키는 나쁜 물질이면 진화 역사에서 사라졌겠죠. 그죠? 네. 실제로 도파민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걸 하면 좋고 어떤 걸 하면 나쁜 결과가 나오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도파민은 예상보다 좋은 게 딱 있을 때 그때 분비가 딱 돼요. 그래서 그 예상보다 좋은 일을 더 능숙해지게 만들고 더 열심히 하게 만들어주는 물질이에요. 되게 좋은 거고 우리 삶에 없으면 안 되는 꼭 필요한 거죠. 근데 도박처럼 도파민을
정상적인 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확 끌어올리는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평소에 도파민이 1 정도로 나와요. 근데 도박을 했는데 혹시 내가 10만 원을 땄어. 이렇게 100으로 올라가요. 그러면 뇌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낮춰요. 전반적으로 낮추면서 그러니까 다른 일상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좀 둔감해지게 되고 여기에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액이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 도파민이 거기에 적응이 돼버리니까 큰 돈으로 왕창 따는 게 이제 욕구가 생기는 거지. 이런 게 도파민 중독 아니에요? 도파민에 중독되는 게 아니라 도파민을 과하게 일으키는 행동. 행동에 중독되는 그쵸. 거지. 이해가 안 되는구나. 도파민 중독이란 말 워낙 많이 쓰니까 우리가 이 도파민 관련이 있는 거죠. 이게 또 도파민적 측면에서 맛있게 먹어서 도파민이 확 나오잖아요. 이게 뭔가 도파민이 올라가면 도파민까지 확 올라온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도파민 중독이란 말 워낙 많이 쓰잖아요 요새. 왜 도파민 중독이라는 표현이 나왔냐면 예. 모든 중독에서는 도파민 회로가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가 이제 연관되니까 사람들이 그냥 가져다 붙인 거예요. 맛집이 아니라 그냥 허름한 동네 식당에 들어갔는데 뭐 예상보다 맛있어. 이럴 때도 도파민이 분비가 됩니다. 근데 한번 맛있는 거 알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식당 자주 가겠죠. 그렇게 하게 만들어주는 게 도파민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어디 기대 안 한 집 가서 맛있게 먹어서 도파민이 확 나오잖아요. 그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잘못된 건 아니죠. 근데 정상적인 일상적인 것에서 작동해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를 갑자기 확 끌어올리는 애가 그 회로를 가져다 쓰면서 그 나쁜 행동을 더 열심히 더 미친 듯이 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파민 중독이란 말이 나온 거지 도파민에 중독되지는 않습니다. 도파민은 죄가 없다, 그죠? 네. 다만 도파민을 과하게 일으키는 행동이 문제다. 네. 도박 중독으로 향하는 출입문 불법 땡땡땡. 이 퀴즈를 지금 경감님이 내신 거죠? 네. 불법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사이트로 그냥 바로 들어간다고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 도박 사이트가 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출입문으로 쓰는 불법 뭐가 있다는 거잖아. 그죠? 세 글자니까 SNS? 핸드폰? 뭘까요? SNS. 불법 SNS 그래도 맞긴 맞는데요. 정확히 따져보면 뭐 OTT 그리고 웹툰 뭐 이런 정도로 이제 그러니까 컨텐츠 일종의 컨텐츠를 통해서 네네. 아 그렇지 이런다니까. 저기 전부 다 도박되는 거야. 저희 도박되는 전부 다. 아니 웹툰 보러 왔는데 왜 이게 이렇게 깜빡깜빡거리는 거야? 웹툰 보러 왔는데 다른 길로 새는 거죠. 막상 웹툰 얘기는 거의 없고 지금 다 네, 네. 저거를 네. 클릭하게끔 유도하는 거네요. 진짜 너무 클릭하고 싶게끔 이렇게 눈길을 끄네요. 이렇게 막 반짝반짝거리면서. 야 이거 내가 알고는 있었지만 심각하구나. 근데 궁금한 게 지금 이제 시작이 무료 웹툰 검색해서 갔잖아요. 이 친구들이. 그러네요. 그러니까 돈 아끼려고 왔는데 이 무료 웹툰 보러 간 친구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이렇게 또 도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 도박하는 업자들의 또 특징이 일단 들어가게끔 하면은 아이들을 그쪽에 좀 빠져들게 해야 되잖아요. 뭐 무료 쿠폰 같은 걸 이렇게 줍니다. 거기서 일단은 처음에는. 10,000원, 뭐 2만 포인트 해갖고 저도 이거 업자들이 그 도박 사이트를 조작을 하는지 일부러 처음에 좀 따게끔 하나 봐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게 돈이 이제 종잣돈이 모이면 중간에 포기를 못 하게끔 하는 게 또 업자들이 속성인 것 같습니다. 이 도박 중독 연구의 거의 대부분의 결과가 뭐냐면 초창기에 큰 돈을 따잖아요. 끊기가 가장 어려운 사람이 돼버려요. 이게 뭐 처음에 아무리 공짜로 원의를 주고 따게 하더라도 이게 엄청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판돈이 어떻게 그렇게 커져가지고 막 수천만 원, 억대까지 피해가 생기는지 궁금하거든요. 꽁지꾼과 델입? 꽁지꾼이 뭐죠?
뭐 사채랑 비슷한 건데요. 그 아이들의 도박판을 키우는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도박 자금을 이제 빌려주는 사람들을 이제 꽁지꾼 그리고 대리금의 줄임말인데 대리금. 예, 예. 도박 자금을 빌려주는 행위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도박을 했던 애가 돈을 잃고 나니까 도박을 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걸 알고 이제 정식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목돈을 마련하는 좀 사업을 하는 거네요? 네, 사업을 하는 거죠. 학교 안에서? 네네. 그리고 애들이 뭐 늦게 갚을 수도 있잖아요. 지각비 명목으로 뭐 말도 안 되는 이자를 또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이렇게 해서 만약에 10,000원을 빌려줬는데 그거에 맞게끔 뭐 그것만 받는 게 아니고 하루 늦으면 이제 뭐 1,000원씩 더 늘어나고 그래서 원금보다도 더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고 실제로. 예. 제가 예전에 듣기로 10만 원을 빌려가지고 2주 만에 250만 원인가 뭐 됐다고. 한 달에 500만 원 된 거지, 10만 원이. 하루에 1,000원 이는 게 아니라 시간당 얼마, 2시간에 막 2,000원, 3,000원 올라가는 거예요. 아휴. 실제로 그 사이버 도박 경험 있는 아이들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12.7%가 도박 빚을 갚기 위해서 인터넷 불법 대출, 또 친구에게 높은 이자를 내고 빌리는 사채 거의 다 써봤다는 거예요. 이게 도박을 하는 애들도 문제지만 친구한테 불법 사채를 제공하는 범죄 경험을 쌓는 애들이 많아지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요. 이 사이버 도박 관련해서 2차 범죄로 이어진다는 게 가장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박을 하다 보면 제가 아는 친구들도 돈을 잃어요.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완전히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후배들의 돈을 뺐거나 또 심지어는 스마트폰 그냥 뭐 훔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보고 있는데도 그냥 갖고 와. 나 잠깐 전화 좀 하게. 그래 갖고 가요. 그리고 그걸 팔아서 다시 또 도박을 하거나. 그러니까 아이들이 금은방 강화유리를 진짜 깨 부셔갖고 여기 막 그 금은품을 막 진짜 쓸어 담아갖고 금방 들키고 그럴 텐데 뭐 두 건 쓰고 용의 주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바로 그냥 즉흥적으로 빨리 뭘 해야 되니까 도박에 좀 중독된 여학생들은 자기 속옷도 경매에 내다 팔아서 자금도 뭐 이렇게 받고 뭐 그런 것까지 또 성매매까지 원조교제까지 하는 친구들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착취 당하고 이런 문제. 네네네 점점. 저희는 그냥 게임으로 생각했는데요. 아휴. 도박을 그냥 단순한 게임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얘기겠죠? 작년에 실시한 청소년 도박 실태 조사라는 게 있더라고요. 만 20% 가까운 청소년이 도박을 재미를 얻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대요. 애들이 불법이라는 걸 모르고 그냥 재미로만 안다는 것 자체가 전 되게 놀라웠어요. 저도 진짜 어이없던 일이 있었는데 이제 게임에 몰두한 친구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형사님 저 신고할 게 있다는 거예요. 뭔데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사이버 도박을 했는데 몇백만 원을 하여튼 땄다고 저한테 그랬는데 몇백만 원은 이출하고 나머지 돈은 다음에 하려고 딱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벌써 그게 없어졌다고. 그래서 이거 사기 아니냐. 참 지고 야 이놈아 너는 자기가 하고 있는 도박이 나쁜 건지 전혀 모르고 있는 거네요. 그 게임이 실제로 약간 도박이 도박 같지 않고 좀 쉬운 게임처럼 그 플레이 되나 봐요. 그 저도 들었는데 무슨 동물이나 아이들이 좋아하는 경주 같은 것들이 인기가 좋대요. 이런 거. 한번 예시를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이거 달팽이네. 달팽이도 있어. 이것도 도박 사이트예요? 그게 애들끼리 이렇게 이제 그 사이트에 모여서 돈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근데 진짜 저라도 이거 도박이라는 생각 네. 못 할 그냥 것 같아요. 게임이라고 생각하는 네. 너무 귀엽잖아요, 거기다 지금. 아, 이 달팽이는 그냥 랜덤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조정하는 건 아니고 네네. 알아서 가는 거고. 네네네. 근데 화면만 봐가지고는 진짜 아이들도 할 만한 그런 게임 같아 보이긴 하거든요. 돈 뭐 어떤 관련된 어떤 뭐 코인 같은 것도 없고 그냥 닌텐도 게임 같은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이게. 야 이거 진짜 나쁜 놈들이다 이거. 돈을 걸어서 이 게임을 한다는 거고 이것 또한 처벌 대상이 된다라는. 그렇죠. 그
우리나라에서는 뭐 정성 카지노, 경마장, 이게 나라에서 인정해 주는 것만 합법적이고 나머지는 다 불법적이고 처벌 대상이 된다고 네. 봅니다. 또 일단은 다단계 같은 것도 있자면서요? 친구들을 이렇게 유인해서 많은 아이들을 이제 모집하는 이제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애들끼리 슈퍼 전파자라고 하는데 슈퍼 코로나 때 쓰던 말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 아이들이 이제 소개도 시키고 심지어는 이제 운영까지. 네네. 아 단지 돈 꿔주는 그 대립을 넘어서서 이제 운영까지 하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을 많이 데려가서 도박하는 데다가 이렇게 잘하면 그 도박 운영자가 막 할 때 따로 연락을 하든지 아 스카우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너 이거 잘한다 이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걔를 도박빚을 탕감을 해주면서 조직원으로 흡수하는 거예요, 그냥. 못했다 어른들이. 네.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운영자들도 같이 지금 수사를 해야 되는 거고. 네 맞습니다. SPO가 알려주는 내 아이 도박 신호. 부모님들을 위한 팁을 주실 것 같은데 경감님이. 도박에 빠진 아이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제가 오 있나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궁금한데요 이거. 첫 번째 그 사준 적 없는 고가의 어떤 명품이나 그런 옷 같은 걸 발견될 시에는 누가 선물로 줬다 막 이러는데 의심해 봐야 됩니다. 예. 그럼 내 아이가 도박으로 돈을 땄다는 얘기인가요? 뭐 그럴 수도 있고 도박하는 아이들의 돈을 또 빌려줄 수 있고. 빌려줄 수도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갑자기 뜬금없이 뭐 참고서를 산다. 그리고 뭐 친구 생일이다. 돈이 필요해. 그러면서 돈을 좀 요구하는 친구들을 이제 봅니다. 유난히 뭐 생일이 많아요 그 달에는. 그런 것도 저희가 한번 의심해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거기에 하나 추가하자면 알바를 한다 그래. 자기가. 그 밤늦게까지 알바를 할 테니 허락을 해달라. 돈이 필요한 거죠. 부모들은 또 안타까우니까 차라리 공부나 하라고 하면서 용돈 올려주게 하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또 어머님의 좀 감성을 좀 움직이는 애들이 또 있어요. 아이들은 도박에 한번 그게 맛을 보면 어떻게든 돈을 부모님한테 끌어들이려고 이제 하는 그런 게 있어요. 듣다 보니까 진짜 심각한데 이 중독이 치료가 될까? 일단 치료가 가능하긴 합니다. 아 가능해요. 그렇다고 해서 쉽다는 건 아니지만 네. 네, 치료는 가능합니다. 다만 그냥 아예 혼자서도 안 되고 네. 부모님이 그냥 이렇게 닥달하거나 이렇게 관리 감독하는 수준에서는 힘들 거예요. 힘들고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이제 모니터링을 하면서 해야 되고요. 또 중독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재발이에요. 재발이 굉장히 잘 되고 특히 스트레스 상황에서 재발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 받았으니까 끝났어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그거 좀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되고, 그다음 스트레스나 이런 게 많이 커지지 않도록 일상생활, 수면, 운동, 뭐 교우관계 이런 것들도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되도록 모니터링이 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 군데를 알려주는데 이제 한두 번 해보고 사실 이거 뭐 나아지는 게 없다고 좀 포기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얘는 안 될 것 같다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사실은 그 아이들을 누가 돌봅니까? 사실은. 저 병원이 잘한다고 해서 갔는데 안 됐다고 포기하지 말고 이제 다른 병원도 또 가고 다른 여러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렇게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행으로 보면 안 되고 거의 뭐 암 정도의 병으로 네, 보고 저희도 꾸준히 그렇게 가야 되는 심각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경감님 혹시 또 이거 외에 꼭 좀 알려주고 싶은 팁 같은 게 있을까요? 도박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명백한 범죄 행위고요. 거기다 공소시효가 꽤 긴 편입니다. 단순 도박죄도 공소시효 5년, 상습 도박이 확인되면 7년까지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도박죄를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기간이기 때문에 사실 실제로 고등학교 1학년 때 사이버 도박을 했었는데 해외에서 이제 서버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경찰대인가 그 육군사관학교에 합격을 했었는데 면접 때 이게 이제 좀 문제가 돼서 공군사관학교라든지 육군사관학교라든지 경찰대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좀 더 면밀히 보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거든요. 네. 아이들은 그게 평생 동안 5년이든 10년이든 자기가 사회에 나가서 대학을 가든 자기 꿈을 키울 때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라는 인식을 가져야만 맞습니다. 예방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요 10대, 요때가 사회 불안 장애의 90%가 요때부터 시작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때부터 시작해서 낫지 않고 평생 동안 사람을 괴롭혀요. 그러면
안 그래도 이제 온갖 섬세한 뇌 발달이 일어나고 있는 요 중요한 시기에 안 겪어도 될 불안 일진들 만나고 돈 달라 그러고 뒷독촉 받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정신질환 장애에 걸릴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되고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네, 정말 안 좋습니다. 네. 뭐 어른들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죠. 이 청소년들도 이게 도박은 뭐 게임 이 장난이 아니고 이제 범죄라는 거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도박은 범죄다 외쳐야 될 것 같습니다. 외칩시죠. 자, 도박은 범죄다! 범죄다!